비가 한번 올 때가 됐죠? 날이요? 아, 날이 미세먼지가 없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앞서서 들었어요. 제가 되게 팔팔하고 젊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했는데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민호 씨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내면에 우리 안에는 내면의 가족이 하나의 거대한 가족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제 그걸 뭐 내면 가족 체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인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나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고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교육, 뭐 친구한테 들었던 이런 친구들과 교우 관계에서 왔던 다양한 거기서 이렇게 조각 구성돼서 지금의 나라는 게 있지 내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거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온 거죠. 갓 태어났을 땐 당장 엄마, 또 아빠, 또 뭐 형제 동생, 뭐 형제 자매, 더 나가서 교우 관계, 인간 관계, 더 나가서 이제 뭐 장성을 했으면 뭐 직장, 학교 거기서 만난 무수한 인연들, 그래서 거기서 들었던 얘기들, 거기서 발견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형성된 거지. 박대성 했을 때 처음부터 박대성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원래 그 박대성이라는 이름 이전에는 뭐였냐? 그걸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화두로 얘기하면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그러니까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면 이제 면 이제 얼굴이고 눈 이 얼굴. 그러니까 너 원래 너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기 전에 너는 뭐였냐? 누구였냐? 이게 화두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구성되어 있는 모든 조각을 다 떨어내는 거거든요. 아까 명상할 때 오늘 약간 나레이션 조금 했는데 가을에 한여름에 푸른 나무의 푸른 그 잎들도 가을이 되면 노랗거나 빨갛게 물들어서 하나둘씩 떨어져요. 조각 하나의 잎이 하나의 조각으로 다 떨어지고 났을 때 그럼 도대체 한여름에 푸르렀던 그 나무는 어디 간 거냐고요. 죽어서 없어진 것, 겉으로 봤을 때 죽어서 없어졌지만 어때요? 다르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변화를 원하세요? 막 바뀌고 뭐 변화가 막 이렇게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늘 정해지는 루틴대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막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변화를 거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해진 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잘 적응해요, 인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런 식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명상을 한다는 거는 변화의 시작인 거죠. 나가서 달리기를 한다든가 헬스를 한다든가 뭔가를 배운다든가 뭐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 이런 어떤 진짜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요즘에 피지컬 100 그런 프로가 있대요. 보진 못했는데 막 몸짱들 나와서 야, 그 프로그램 대단한 것 같아. 남녀가 같이 막 몸싸움해. 덩치가 비슷하면 뭐 여성이라서 봐주고 이런 거 없어.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막 한대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나도 몸짱 되고 싶어. 와, 저거 막 누구야? 추성 같은 사람 저런 몸 만들고 싶어. 저 같은 사람이 요원한 일이죠. 이번 생은 포기해야겠지만 왜? 그거 보고 하고 싶은 거잖아. 외부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 진심으로 내가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와 저런 뭐 날씬한 뭐 모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 투사하죠. 투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내부에서 주권을 갖고 있지 않고 밖에서 다 얻어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누구처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 욕심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학생 좀
까져가지고 대학 다닐 때, 교학과 다닐 때부터 중고차를 하나 얻어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제가 차 욕심이 없다고 지금 말했지만 제 차가 조금씩 좋아졌어.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경차를 주로 중고차 타다가 새거 경차 타다가 계속 경차를 좀 오래 타다가 지금은 조금 더 커졌어요. 어때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흔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과 집과 차는 이렇게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어떤 차를 타면 행복할까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다음번엔 테슬라다. 전기차.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벌써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이게 뭐 대단한 벤츠나 뭐 포르쉐 이런 걸 끌겠다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언제 만족될까요? 이 차라는 게. 집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교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연봉 한 5천 이상 되고 집이 몇 평, 그때 한 35평 이상 되면은 교당 열심히 나갈 거라고. 그 이전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법회도 좀 빠지고 그런다고. 그거 성취되면은 될까요? 꼭 뭐 신앙생활 하는 걸 떠나서 35평짜리 자기 아파트와 뭐 몇 실짜리의 중형차를 갖게 되면은 그 욕망이 해소가 될까요? 충족이 될까요? 충족이 안 되죠. 그때는 다른 모델하우스가 눈에 이제 무슨 아파트가 모델하우스. 저는 집 이런 거 참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큰 집 사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나의 목표라는 게 뭐예요?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게 한국 사람들한테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직업을 얘기해요. 직업을. 변호사요. 의사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그게 심화되는 거예요. 선망하는 거죠. 나의 기준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좋아 보이고 의사가 좋아 보이고 판검사가 좋아 보여.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이런 데 가면 뭐 정원에서 무슨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 뭐 어떻게 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꿈이다. 예.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야 그건 나중에 판검사에서 해도 할 수 있어. 변호사 해도 의대 가고 나서 할 수 있어. 특히 우리 엄마 아빠들 그렇죠? 왜? 자기가 못한 거를 자기의 에고의 확장판인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계속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끊어야 돼. 다른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들도 끊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거 내 꿈 아니야. 엄마 아빠의 꿈인데 내가 물려받은 거 유산으로. 사실 그런 것도 끊어야 돼.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요. 나중에 그걸 이뤘는데 허전해. 알고 봤더니 이거 내 꿈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타인의 그래서 락강이란 철학자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누군가가 에르메스 뭐 백이 비싸다고 해요. 몰라 얼마인지. 그걸 메고 있는 뭐 그 모델 뭐 연예인 그 사람을 보니까 와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욕망 아니거든요. 구조로 형성되고 이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을 내가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거지 그거 내 거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참 어떤 면에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고 계속 얘기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여기 누가 와서 앉아서 뭐 명상 배우면 돈 많이 번다고 이런 걸로 왔어요? 그런 모임들도 있거든요. 건강이 좋아지는 명상, 돈을 벌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명상, 또 뭐 자기 뭐 학원, 긍정의 학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면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좋게 이쁘게 포장을 한 거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그 하는 걸 뭐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진짜 욕망을 들여다보는 거죠. 진짜 욕망. 나의 욕망, 남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욕망. 요즘에 자기계발 같은 거 자기계발 유행하죠? 자기계발 책 좀 봐요? 책도 보고 사람들도 많이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자기계발 요즘에 유명해요? 특히 요즘에 흔히 말하는 MZ세대들 자기계발에 대한 거 관심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계발이 뭐 운동하고 요가하고 뭐 소모임 이런 거 그런 의미는 꼭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긍정적 부정적을 나눌 게 아니라 훌륭한 자기계발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몇 년만 일하면 뭐 10억을 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류. 뭐 성공한 사람들의 뭐 하는 요즘 하는 거 안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미라클 모닝 정도 사실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거 여기 이제 녹음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거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이걸 추천해서 한번 봤어요, 책을. 되게 저도 그때 순간 되게 혹했어. 저조차도 막 그런 걸 막 좀 이렇게 배격하는 저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그가 이뤄낸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 해도 그 사람이 이뤄낸 성과를 나도 그걸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막 몇 년간 매일 하루 빼놓지 않고 뭐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뭐 3년인가를 계속 그 책을 계속 읽어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억을 벌고 연봉이 몇 억이고 뭐 자기 가게가 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훌륭해. 되게 좋아. 그럴듯해. 야, 이제까지 읽어봤던 자기계발서랑은 수준이 다르네? 라고 돌아섰을 때 저는 이런 생각했죠.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걸까? 좋아 보이긴 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이 이상해. 그 사람 정말 틀렸어. 저런 자기계발은 나랑은 안 맞아. 저건 뭐 잘못된 가르침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저걸 하고 싶은 거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한 이제 책을 이제 빌려준 책을 읽고 돌려주면서 긍정적이고 참 좋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랑은 안 맞아.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뭐예요? 특정한 요즘에 자기계발 강사들 많잖아요. 유명한 누구 있잖아요.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줄게요. 네. 사실 그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런 거죠. 너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왜? 그건 내 욕망이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욕망을 누르고 욕망을 없애고 금욕과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잘 이뤄내기를 오히려 원해요. 어떤 욕망이 됐든 간에. 욕망은 부정당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드러내가지고 통합을 해야지 욕망을 없애거나 누르거나 분리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욕망은 있는 그대로 드러날 때 오히려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맹자에 보면 양해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양해왕. 양나라의 해왕인데 대화를 합니다. 그런 대화를. 자기 여색을 좋아한다. 양해왕이 난 여색을 좋아한다. 그때 당시도 이제 그 왕인데 난 여색을 너무 탐하니까 좋은 왕이 못 될 것 같아. 맹자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맹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임금님. 그 여색을 탐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정에 열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목이 댕강 나가겠죠? 온천의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고. 온천하의 사람, 여색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이 바뀌었을 때 마찬가지겠죠.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정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어때요? 이 욕망을 보편타당하게 확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천하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때요? 이게 진짜 임금님입니다. 금욕주의자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서 온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함께 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건국 이념? 홍익인간. 처음 들어봤다. 우리나라에 건국 이념이 있대요. 그게 홍익인간이래요. 홍익인간. 얼굴 빨간 인간 말고 넓을 홍, 유익한 이익, 익산할 때 유익을 준다고. 근데 뭐야? 이익은 우리가
견리사의 견이수명 뭐 이런 말이 맹자에 보면 아주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익을 봤을 때는 의로움을 떠올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봤을 때 이익을 없애라 무시하라 이게 아니라 이로움을 봤을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라. 의로움은 뭐예요? 보편한 거, 보편적인 거, 타당한 거. 나한테만 이로운 게 아니라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이게 불교 원불교실 이게 뭐예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뭐 좀 거룩한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이렇게 어떤 더 큰 대상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자리이타요. 자리타에나 자해탈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를 우리나라의 건국이임으로 설명하면 홍익인간이에요. 넓게 이익되는 거. 그리고 그걸 맹자 얘기하면 견리사의 견이수명 이로움을 봤을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 이로움이 나만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어때요? 난 여색을 탐하는데 이게 난 나쁜 놈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천하 사람들과 함께 즐겨라. 천하 사람들과 함께 누려라. 최근에 유튜브를 짜깁게 해가지고 자기 컨텐츠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게 있대요. 예. 반대의 경우죠. 남의 거를 내 것으로 훔쳐다가 자기 수익을 만들었으니까 비난당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전 잘 몰라요. 잘 안 봐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샘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공급해 주는 거야. 샘물은 많이는 안 나오죠. 저기 무슨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데 한강 발원지 같은 데면 이렇게 샘물이 퐁퐁퐁퐁 나와요. 그게 모여서 지금의 한강이 한강에 거대한 물줄기를 이룬다. 근데 그 물줄기를 보면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끊이진 않아. 이렇게 퐁퐁퐁퐁 나와요. 왜 시골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샘 솟으면 우물물 같은 거 들으잖아요. 우물이 폭발해가지고 물이 쏟아지진 않아. 근데 계속 그 수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물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무언가를 10억을 벌었어. 20억을 벌었어. 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없어야 돼. 내가 배가 아플 거거든. 그리고 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망가지거든. 여러분 삶이 망가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끼케야 한 10만 원 정도 로또를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이 무슨 로또를 합니까? 라가 아니라 나는 실제로 그런 어떤 사례를 보니까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후의 삶의 행적들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 이전의 삶보다 못해졌대요. 더 나아가서는 폐가망신, 가족 해체, 더 심각하면 자살. 근데 극소수의 그걸 보존하는 사람들, 더는 그걸 오히려 더 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극소수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아세요? 네. 식당인가 뭐를 했는데 당첨돼갖고 자기 동생과 직원과 딱 그렇죠. 나눠갖고 그냥 그렇죠. 공평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n분의 1로. 행복하게 살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저 말씀까지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대요. 원래 부자. 10억이 당첨됐어. 너 몇천억대 자산가인데 이거 10억 당첨되나 마나. 별로 내 삶에 지장이 그래 행자했네. 그냥 이런 케이스. 두 번째, 완전히 모든 연락처를 싹 끊고 도망간 사람. 누구도 못 찾게. 예를 들어서 이름도 바꾸고 이민을 간다던가. 세 번째 케이스,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예요. 완전히 사회 환원. 거의 대부분의 아니면 절반 이상을 남들과 나눴어. 대표적인 요 세 케이스만 유지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90% 이상은 삶이 더 망가졌어요. 이럴 땐 어때요? 내 삶에 재앙이 된 거죠. 로또 당첨이 내 삶을 오히려 망가뜨렸어요. 행제를 원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영적인 가르침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뭐가 빡 왔어. 정신적인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 빡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에크하르 톨레 외국에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네.
이 양반이 종교인도 아니고 어떤 무슨 명상을 해본 적도 아니고 없고 뭐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아저씨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온 거야, 영적인 자각이.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미쳤나? 이상하잖아. 이 그러니까 정신의 어떤 상태가 이전과 다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일종의 트레이닝을 겪어서 탁 오면은 이제 올 게 왔구나 했는데 갑자기 팍 사고처럼 오면요. 왜 교통사고도 접촉사고 빡 나면은 어리벙벙합니다. 큰 사고 말고 이게 이렇게 이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저도 처음 접촉사고 제가 뒤에서 제 차를 누가 받았는데 심한 사고는 아니었는데 순간 영화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진짜 한 3초, 5초, 10초 정도를 가만히 있었어. 뭐지? 하고. 근데 영적인 어떤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고 이런 체험이 오면은 상당히 되게 혼돈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되고, 왜?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되니까. 준비가 없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이 됐을 때, 이렇게 점차적으로 깨어나는 어떤 체험을 하면은 어느 순간 뭔가 빵 해도 올 것이 왔구나. 또는 이거구나. 라는 게 좀 순차적으로 오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되게 파괴적으로 삶이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하게 돼요. 사실은. 영적인 횡재도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리더나, 그때 마스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선생님 복이 많아. 다른 복은 없는 박복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셌지만, 제가 선생님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그리고 제가 원래 이게 역마살이 있어서 많이 싸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훌륭한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도 오며 가며 행간에 진짜, 정말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뭔가 이렇게 탁 불꽃이 튀는 그런 어떤 격언들을, 제가 좀 그런 거 잘 꽂힌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감동을 많이 하게 됐어. 감동을. 뭐 이런 거 있죠. 어머, 이런 있죠. 이런 거 탁 스파크가 꽂히는 체험을 지금도 무슨 이렇게 얘기하다, 어머, 세상에. 다시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그분은 별 생각 없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거기에 뭔가 감동이나 영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편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한번 빡 왔을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물질적인 횡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1,000억대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자산 가면은 10억? 아이고, 야, 너 가져라. 뭐 이런 식이 되겠지만, 그런 준비가 있지 않을 때 어떤 정신적인 체험을 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건 만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는 되게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함축.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체험을 빵 했을 때는 이게 맞나 적용하러 다니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저도 다 못 읽어봤어요. 왜? 책은 이만큼 되거든요. 책이 얇은 책으로 막 30권, 40권, 막 50권, 60권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저는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소년이, 동자니까 소년이거든요. 이렇게 선지식들을 만나러 이렇게 다녀. 선지식들이 뭐냐면 스승들. 착할 선자, 좋을 선자에다 지식.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은 훌륭한 스승님, 스님, 뭐 학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냐면 창녀도 있고 이교도도 있어요. 불교 아닌 사람들. 네. 근데 그 스승이야 다. 온갖 역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계속 검증하러 다녀요.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보림 함축한다. 함축은 뭐냐면은 운동 좋아하죠. 특히 운동 중에 뭐 좋아해요? 하나만, 그냥 아무거나 하면. 스키 타고 싶은 마음이 막 폭발할 때 있죠. 조금만 더 겨울이 길게 됐으면 스키 타러 보트 타러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격투기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정 부분 이게 저기가 되면은 사람 때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가서 자기가 뭐라고 해야 돼? 실력이 붙으면은 사람을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들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폭발해요. 에너지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 되게 지금도 뭐 작지만 더 이렇게 살이 조그맣고 왜소해서 저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격투기를 배우러 다녔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오히려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근데 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니까 어때요? 애들 보면 때리고 싶은 거 자꾸. 자신이 얻어 맞았지 물론. 이 피지컬은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런 감정 있죠. 요 에너지가 솟구치니까 누군가 근데 어때요? 진짜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더 함축을 해요. 내면으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격투가들은 사람 일반인을 때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지. 기본 자질이. 명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탁 얻게 되면은 기고만장해져. 기고만장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야. 잘못되면. 교주가 되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어. 그리고 밑에 이렇게 굽어 내려다보게 되죠. 사람은.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은 다 보여. 다 알게 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그 에너지를 초반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체험의 에너지를 실제 검증을 받고 더 차곡차곡 정리하거나 체계화하는 게 아니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로또 맞은 사람. 다 써버리죠. 다 써버려요. 아예 기분이다. 너 1억 가져라. 뭐 유흥으로 날린다든가 아니면 사업 일생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막 투자를 하거나 투자처를 찾아서 막 말도 안 되는 돈 막 투자해. 될 리가 없죠. 경영을 안 해봤는데. 영적 체험도 똑같아요. 로또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따지면 그건 진정한 영적 체험도 아닌 거죠. 슈퍼맨 영화를 봤더니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목에다가 보자기 묶고 2층 3층에서 뛰어내려서 다친 애들이 실제로 그 신문 기사에 나와요. 동일시하니까 나도 할 것 같아. 왠지 나도 뭐 그런 것 같아. 나도 초인이 될 것 같아. 나도 추성훈처럼 좀 운동 좀 했더니 추성훈처럼 될 것 같아.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공부는 현실에서 해야 돼요. 현실에서. 산속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명상센터 이제 뭐 좀 물론 산속에 가서 일정적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거기서 됐다고 해서 도시로 내려가서도 된다? 아니다. 그래서 진짜 명상은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진짜 명상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을 떠나서 어디서 뭐 특정한 공간에서만 되고 여기서 안 돼? 호환이 안 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애플에서도 되면은 갤럭시에서도 돼야 되고 데스크탑에서도 돼야 돼. 근데 요것은 애플에서만 된다? 그럼 그거 못 팔아먹지. 그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팔아먹겠어요? 다 호환이 되고 어디 가도 잘 맞춰줘야지. 제가 옛날에 컴퓨터 저 중학교 2학년 때 단식 투쟁해가지고 컴퓨터 받아냈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올해는 안 했어요. 하루 이상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때 마음이 약했는가 하루 단식 투쟁하니까 사주더라고. 되게 비쌌는데. 비쌌어요. 옛날에 진짜 비쌌어요. 진짜 그 컴퓨터를 최초로 썼을 때가 어떤 기종인지 기억나세요? 너무 흔해서? 집에 한 10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대인데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뭘 먼저 썼어요? 그쵸? 286, 386. 도스를 알아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넣는 컴퓨터도 있었어요? 아세요? 그렇지, 알아야지. 같은 세대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컴퓨터도 있었어요. 컴퓨터에 카세트 테이프. 뭔지 알죠? 카세트 테이프. 초기 삼성에선가 나온 초기 모델은 카세트 테이프도 넣고 제 친구네 집에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그리고 팩이라고 해서 팩 꼽는 것도 있었어요. IQ 2000 이런 거. 지금도 기억나. 그게 너무 갖고 싶었다고. 근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286 컴퓨터라는 게 그 플로피 디스크 네모난 거 있죠.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어요. 이렇게 뽑고 딱 눌러 이렇게 쓰는 거, 뭐 징징징 소리 나고 하는 게 있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컴퓨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단체 투자를 통해서 그걸 얻어냈지. 예. 이 비유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컴퓨터 얘기하다가 근데 여기서는 되고 이 컴퓨터에서만 되고 여기서는 되고 저 컴퓨터에서는 안 되면은 옛날에는 호환이 안 됐죠. 인터넷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디스크에다가 막 복사해가지고 막 게임 같은 거 막 몇 장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서로 막 학교에서 서로 뭐 과자 사주고 뭐 밥 사주고 면 이거 빌려준다 그러면 내 컴퓨터를 뭐 복사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그것도 호환이잖아요. 호환. 여기서만 되고 저기서는 안 된다? 잘못된 깨달음이죠. 잘못된 영적 체험이죠. 산에서는 되는데 여기 사바세계를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리산이나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바둑의 알파고 같은 거 나오기 전에 바둑의 묘수를 깨닫겠다고 막 했더니 와 이건 절대 누구도 못 깰 묘수다. 한국 기원 갔더니 한 뭐 5급짜리 뭐 몇 급짜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붙여놓는 박살 난다고. 산속에서 온 사람이 혼자 뇌피셜을 돌린 거죠. 뇌피셜을. 그래서 진짜 공부는 그래서 시장 통해서 깨닫는 시장 통해서 진짜 깨달음. 여러분 같은 분들 삶 속에서 이게 구현이 돼야 된다고. 삶 속에서. 오늘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매번 뭐